고등학교 1학년 23학년도 3월 33번입니다. 오답률은 57.3%, 거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요. 지문 어딘가에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고 약간씩 이제 바꿔서 표현을 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패러프레이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선 그 근거가 되는 것들만 한번 제가 표시를 먼저 해보면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They are still under the same tree. 똑같은 나무 아래 여전히 있다. Keep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를 유지하는 거. 같은 장소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 두 표현이 결국에는 반복되고 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은 그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지들 한번 보시면은 1번이 지금 답이거든요. Just stay in place. Stay in place 그러면 제자리에 머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till under the same tree that they started from 이라든지 keep in the same place, 그리고 선택지 just stay in place가 결국은 이 세 표현이 같은 표현인 것이죠. 같은 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재진술이다 또는 패러프레이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번을 선택지로 이제 선택했던 학생들의 비율이 20.2%가 되는데요. 서로 run into 그러니까 뭐 만나다 또는 뭐 충돌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요 내용은 사실 앞에서 반복되었던 말하고는 사실 이게 뭡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답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20%나 오답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이죠. 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글을 읽어내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전략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루이스 캐롤의 Through the Looking Glass라 해가지고 그 소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죠? 예. 동화죠, 동화. 아이들 읽는. 거기에 이제 The Red Queen과 앨리스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논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스트가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스트가 이 앞에서 등장했던 이 레드 퀸을 그대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진화 이론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두 번째 논증, 이렇게 제가 이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의 과정이 하고 있는 건데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재진술로 나왔었죠. 이게 재진술은 결국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거니까 그거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biologists sometimes use this red queen effect to explain an evolutionary principle. 그래서 이 red queen 효과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증 1하고 논증 2는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인 겁니다. 그죠? 또 레드 퀸 그리고 바이올로지스트 그 둘 사이에 공통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서울대학교 대학 글쓰기 1이라고 하는 교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관련되는 다른 대상과 견주어가면서 기술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오롯이 하나의 대상만 놓고 그에 관해 기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견주면서 기술하면 하나의 대상만을 놓고 살펴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비교인 겁니다. 비교. 우리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도 비교죠. 남들하고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두 개의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든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수긍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이제 설득을 시키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뭐가요? 비교가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나의 그 논증 과정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논증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작가가 자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라 그 내용을 이제 그런 글쓰기라든지 읽기에 관한 전략을 알았더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3번을 답으로 고르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작가가 어떤 식으로 글을 이렇게 전개해 가는지 그 전개해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 33번 지문에서는 비교였던 겁니다. 비교. 예. 자주 나오는 지문 전개 구조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